저는 이제 행복 실천 강사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행복 실천 강사하는 사람이 불행하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행복 실천가라고 요리 연구가처럼 연구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실천하는 사람이니까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약사하면서 심리상담사하면서 학교에서 이거 해야지 뭐 알려해서 한 거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이제 그 결혼정보회사 공식 커플 카운슬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사람 소개시켜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네 번째 강의가 결혼에 대한 강의예요. 그다음에 저는 이제 10대부터 초등학교부터 양로원까지 강의를 다 해봤어요. 그래서 생애주기별 행복실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사진은 사진공방, 이 디자인은 이제 팀장님이 선물해 주셔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김창욱 강사님도 만나봤고 김규현 교수님 만나봐서 저는 어떻게 살고 있냐, 한가한 김창욱이고 보급형 김경일도 살고 있다까지가 지금까지 이야기했습니다. 언젠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정표는 5가지예요. 원래 이제 맨 처음에 한 번 합시다 했는데 이왕 하는 것만 4-5개 합시다. 너도 쇼 한번 해보고 싶으니까 김창욱 쇼를 보다가 어머니가 우리 아들도 저거 하면 잘할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김창욱 쇼 대신 오원시 쇼 하겠습니다 했는데 우연찮게 기회가 돼서 이제 오늘 하는 그 내용은 진짜 실제로 저는 아침에 미친놈이 돼 있어요. 저희 약국에 아침에 오시면 저는 뭐가 좋아서 저렇게 실실거리나 할 정도로 제 행복 호르몬을 올리는 루틴을 이건 전 세계 최초고 실제로 제가 이 방법을 쓰면서 강의를 제일 많이 하고 있어서 오늘 아침부터 행복해지는 습관을 알려드릴 거고 두 번째가 이제 나는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가요? 실제로 제가 엄청 빠르게 성공하려고 하다가 몇 번 꼬꾸라져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성공할 수 있는지가 아니라 빠르게 성공하는 게 무엇인지랑 그럼 내가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시간입니다. 세 번째가 성공한 인생을 살고 싶다면 노중을 준비하라. 이게 실제로 제가 5년 미만 퇴직 공무원 대상으로 강의를 했던 내용인데 저는 이제 저희 고등학교 은사님, 퇴직하실 은사님 모임의 정규 멤버예요. 저는 저희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 한 달에 한 번씩 회식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을 통해서 노중을 준비하고 있고요. 저번 주에 만난 저번 주에 뵀던 고등학교 3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정말 저한테 정말 롤모델이 될 정도로 정말 낭만적으로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이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실제로 5년 미만 또는 퇴직을 한 20년 남았지만 먼저 하고 싶으시다 라고 하면 들으실 만한 강의고 마지막 네 번째가 이제 결혼은 손해보려고 하는 것이다. 실제로 결혼을 할 때는 이미 결혼하신 분 알죠? 망했다는 거. 결혼하고 이득 보신 분 있으세요? 결혼 아직 안 하셨는데 이득 보고 싶으신 분. 이거 알려드리는 거예요. 결혼 안 했는데 이득 보려고 하니까 결혼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결혼하자마자 손해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네 번째 이 4시간 동안 아까 중간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망한 걸로는 정말 전 세계 어디에 나도 부끄럽지 않을 정도로 이미 태어날 때부터 얼굴은 크고 다리는 짧고 근데 제가 이건 몰랐죠. 제 얼굴이 강의에 잘 어울리는 얼굴인지 멀리서 봐도 잘 보이니까 잘 보이시죠. 근데 그래서 제 모든 경험들을 토대로 본인의 사연을 주시면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진짜 제대로 한번 오원식 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진짜 이 강의 중에 정말 충격적인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 어린이 안 계실 거고 임산부 혹시 계신가요? 임산부 그다음에 노약자나 심약자는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되게 심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역시 이거 웬만하면 터져야 되는 예능인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이 타이밍이 터지죠. 자, 저는 이 강의를 할 때 저를 소개하기를 행복할 때만 노력하는 오원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준비한 게 뭐냐? 어제 9시에 자서 오늘 6시에 일어났어요. 일단 9시간 잤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뭘 했냐? 제가 좋아하는 운동을 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몸이에요. 운동을 좋아하지 잘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나서 맛있는 음식을 먹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고 사실 책 퇴고하는 중에서 오늘은 이 날 때문에 하루 휴가 낸 거거든요. 그래서 글을 쓰다 왔어요. 그리고 뭐가 제일 좋냐? 강의 장소에 올 때까지 걸어왔습니다. 왜 걸어오냐면 제가 이 일을 하러 온다는 기분을 천천히 즐기고 싶었어요. 해야 되는 일이면 얼른 차 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까 1시간 전에 와서 혼자 한번 떠들었어요. 이렇게 해서 저는 이미 행복이 충전을 많이 됐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에 노력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제 목표가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고 많이 즐거우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게 강의의 목적인데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즐거워지면 제 행복이 오늘 진짜 완성할 수 있는데요. 강의 중에 설명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뭔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지 마세요.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인생에서 쓰셨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특히 공무원 여러분들 공무로 의미를 찾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기서 의미를 찾으려 한다? 그러면은 제가 망한 거예요. 저는 지금 즐겁기 때문에 의미만 찾으면 됩니다. 자, 성공이 뭘까요? 성공. 뭐 대답 안 하실 거 아니까. 그래서 세대별로 생각하는 성공적인 인생.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직업을 따지는 이유가 옛날에는 좋은 직업을 가져서 인정받아야 성공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안정적인 수입을 올리면서 가족과 화목하고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삶을 원했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게 많았다면 저도 이제 그 다음에 지나면서는 큰 걱정 없이 안정된 수입. 그러니까 점점 IMF라든가 IT법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죠. 그다음 저는 이제 X세대니까 가족과 화목한 삶. 맞네요. 이거 사실 지금 되게 마음이 울컥한 게 친구 동생이면서 와이프 친구예요. 그래서 난 마지막 수입은 적지만 좋아하는 취미들 즐기면서 다 대부분 수입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사실 그쵸. 그것도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더 재밌는 건 성공한 인생 조건 중 가장 성공한 인생 조건이 뭐냐? 라고 했을 때는 우리 당연히 이렇게 알고 있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 그쵸. 여러분들이 여기 사명감, 소명을 갖고 일을 하실 수 있는 기회까지 갖고 있습니다. 그걸 잘 쓰시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네. 자, 이런 것들 많이 따지시죠. 부시장님 굉장히 성공하셨네요. 그죠? 그러면 행복은 뭘까요? 행복에 대해서 정의 내리실 수 있는 분. 나는 행복이 이거라고 생각한다. 대답 안 하실 거죠? 그래서 상품을 갖고 왔어요. 이 책이거든요. 이 강의를 듣고 나서 난 이 공부 정말 더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책 보시면 돼요. 이거 전국에 3권 남은 책이에요. 왜냐면 전국에 있는 책을 제가 다 사서 한 30권 정도의 책을 사서 제가 드리고 싶은 사람들한테 하나씩 선물했는데 지금 3권 남아서 진짜 웬만하면 안 드리는데 좀 있으면 제 책이 나오는 관계로 남은 3권을 드릴 수 있어서 오늘 한 걸 갖고 왔습니다. 행복이 뭐다라고 말하죠. 행복은 주관적 안정감이기 때문에 나에게 주관적 안정감이 뭔지 얘기할 수 있는 분인데요. 행복은 뭐다? 없어요? 네. 자기가 원하는 것을요. 자기가 원하는 사람하고 자기가 원하는 곳에서 할 수 있는. 와, 이 책 갖고 나가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말해봤자 우리끼리 얘기하는 거 같잖아요. 그 하버드 대학에 행복학이라는 과목이 있는 거 아세요? 강의 인기 1위예요. 탈벤 샤르 교수가 행복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행복은 즐거움과 의미의 합산이다. 즐거움만 있어도 행복이 아니고 의미만 있어도 행복이 아니에요. 저는 지금 이 시간이 너무 즐겁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재능 기부잖아요. 강사의 의미는 돈이란 말이에요. 전 지금 의미가 없으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즐거우면 제 의미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즐겁게 일하셨어요? 아니잖아요. 의미 있는 일은 했으나 아까 말씀하셨죠. 행복하고 싶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즐거움을 이 시간에 채우고 가시면 우리 모두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미를 찾으려고 하시지 마시고 이 시간은 즐겁게 이거 내가 하고 싶어 하시면 돼요. 저는 여러분들이 웃을 때마다 제 의미가 채워집니다. 자, 우리 삶을 정의하는 햄버거 모델이라고 해서 이것도 그 행복하게 나오는데 우리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는 건 여기죠. 그렇죠? 오늘 저녁에 친구 만나면 이렇게 있겠죠. 우리 대학교 때 이렇게 있었죠. 가끔 이쪽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여기 자꾸 빠졌었는데 근데 이거 보면은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라고 하죠.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는 의미 있는 답으로서는 현재와 미래의 이익이 함께 있어야 성공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거 너무 재미없잖아요. 사실은 즐거움과 의미가 없는 노력은 반드시 배신한다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참고 일하잖아요. 나중에 나이 먹으면 내가 뭐하러 그따위로 살았지요. 여러분들이 즐겁게만 살려고 하잖아요. 나이 들고 나면 도대체 내 삶의 의미는 뭐가 있을까 합니다.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고 싶다면 여러분들의 삶에 즐거움과 의미를 같이 넣어야 돼요. 즐거움과 의미 합산값이 뭐였죠? 행복해야 노력한다고. 그렇죠? 사실 강의는 여기서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즐거운 얘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나의 삶에 배신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노력을 하기 위해서는 즐거움과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야 돼요. 저는 오늘 여기에 즐거움이 있어서 왔잖아요. 네, 제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의를 하는 이유 뭘까요? 의미를 채워야 이 자리가 제 인생의 오늘 하루의 성공이 될 테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불가능한 미션 여러분들을 신나게 일하고 싶도록 만드는 게 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의 출근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의 출근은 일어나기 싫습니다. 그렇죠? 저는 옛날에 개그 콘서트 끝나는 음악이 그렇게 슬펐어요. 일요일 저녁에 개콘 음악이 끝나면 그 개콘 끝나는 음악 나오면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저는 진짜 회사 다닐 때 너무 괴로워서 자살하려고 했었거든요. 실제로. 너무 직장 상사랑도 안 맞고 일이랑도 안 맞고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게 나한테 중요한 의미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의미에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괴로움을 참다 보니까 매일 끝나면 어디인가 쾌락을 찾으러 돌아다녔어요. 제가 성인 오락실에 막 빠지고 술에 빠지고 담배에 빠지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왜 그랬건 했더니 즐거움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어나기 싫다 그러면 나는 직장에 즐거움이 있을까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즐거움이 없다가 아니라 내가 즐거움을 어디에서 찾아야 될까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퇴근하고 출근할 때마다 퇴근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이게 행복하시면서요. 퇴근 시간이 가까우니까 행복한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출근하는 이유는 퇴근하기 위해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힘든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근하기 일단 싫어요. 출근하자마자 할 일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할 일이 미치겠는데 사람도 너무 싫어요. 우리 민원 하시면 미치겠죠. 진짜 실제로 이게 인간이 저는 미래에 그 자녀들 키우고 계신다 그러면 저는 애들한테 그래요. 두 가지 능력이 미래에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다. 첫 번째가 예의고 두 번째가 책 읽는 능력이다. 왜? 예의는 남을 편하게 함으로써 나를 편하게 하는 사회 지능이에요. 그렇죠? 요즘에 사회 지능 떨어진 사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전 애들이 인사만 잘해도 똑같은 능력이면 특히 공직사회에서 똑같은 능력이면 싹수가 바른 사람이 승진하겠죠. 그래서 사람이 너무 싫은데 아휴 힘들어 죽겠네요. 갑자기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러면 점심을 누가 고르죠? 점심. 그렇죠. 왜? 고르는 거 머리 아프니까. 막내는 그것도 싫어요. 왜? 내가 먹고 싶은 것도 아닌데 잘못 고르면 그러니까 출근이 너무 싫은 거야. 그렇죠? 그렇죠? 점심도 일이야 또. 점심 잘 골라놓고 나는 맛없는데 참고 먹을 거냐? 나도 오늘 행복하고 싶은데 먹으면서 혼날 거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성공하겠지? 근데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을까? 더 열심히 하려고 너무 힘들어요. 제일 친한 친구가 한전 본사에서 근무하는데 저번 주 목요일인가 새벽 3시까지 일하고 다음날 아침에 속상하다고 연락 왔습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참고 열심히 일해야 되니까. 근데 성공하겠지? 뒤처지는 거 아닐까? 힘들다. 야, 진짜 지금 다들 눈빛에서 진심들이 흘러나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여기 계신 분들 말고 저기 계신 분들이 더 그렇다는 거. 제 강의 들으신 분들은 이미 본인이 행복이라는 게 뭔지 알기 때문에 더 느끼고 싶어서 오기 때문에 실제로 이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사람들이 제일 불행한 사람들입니다. 자, 여러분도 이 정도예요. 자, 화이팅하고 조금만 참자. 조금만 노력하면 성공할 거야. 자, 점심 맛있게 먹고 조금만 더 열심히 하고 가서 집에서 일을 쉬자. 물론 못 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긍정적이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자, 노력해 성공하니까 행복할 수 있어. 자, 이만하면 성공했겠지 하고 왜 행복하지 않지? 이런 고민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성공하고 노력하고 했는데 잠깐은 행복해요. 어딘가에 도달했을 때. 근데 계속 행복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성공은 사실은 행복의 부산물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이 원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왜냐면 저도 성공하려고 많이 봤거든요. 자, 가서 뭐 할까요? 나 뭐 하고 싶지? 오늘 가서 뭐 하고 싶지요? 가자마자 사람이 없어요. 저는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정말 사람이 하루 종일 없으면 내가 뭐 하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코로나 때. 근데 이제는 뭘 하냐면요. 사람이 없는 순간에는 내가 뭐 하고 싶은지만 생각해요. 왜? 우리 있잖아요. 일 많아 죽겠는데 나 뭐 하고 싶은 거 있는데 바빠서 못할 때 짜증나죠. 그렇죠? 근데 사람이 없으면 하고 싶은 일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 만들기 시작했어요. 책도 쓰기 시작하고 블로그 쓰기 시작하고. 제 약국이 봉대동에 있거든요. 봉대동에 사람 없어요. 봉대동에 사람 없어가지고 한가하거든요. 그러다 갑자기 느닷없이 사람 많이 오면 다행이다. 그래도 밥은 먹고 살겠구나 하고 저희는 점심시간에 보통 약국 잘 안 나가잖아요. 근데 전국에서 이거 제일 빨리 하는 약국 중에 하나가 저희 약국이에요. 왜? 생각해 제가 밥 안에서 먹으면서 돈 열심히 벌어봤더니 위장병밖에 안 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에 1시간을 쉬고 평생에 1년 더 일하자. 내가 10년 일할 거면 11년 일하고 20년 일할 거면 22년 일하고 점심 먹고 오니까 이 1시간을 쉰다는 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좋은 거예요. 아침에 4시간 반, 저녁에 5시간.
그러면 집에 갈 시간. 그래서 2라운드 시작, 퇴근하고.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야구에 있으면 기분이 좋아요. 하고 싶은 것부터 먼저 하니까. 그러면 그냥 제 마음대로 생각합니다. 내가 기분이 좋으니까 나를 만나는 사람도 기분 좋겠지? 근데 실제로 저희 학교에 오셔서 많이 웃고 가세요. 내가 사람들 기분 좋게 하니까 기분 좋으니까 나는 그럼 기분 좋아질 일을 하자 하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하냐면 사람이 없을 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제 매출 기록부를 바꿔요. 오늘은 웃음하고 감동을 팔자. 실제로 마케팅에도 나와요. 만족한 고객은 떠나가지만 감동한 고객은 다시 돌아온다. 실제로 그거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 했더니 저희 약국에 일부러 찾아오시는 분들이 차근 쌓입니다. 왜? 제가 좋아서 저랑 웃으려고. 뭐 사러 오는 거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아들놈의 새끼가 이것저것 다 물려줬더니 찾아오지도 않는다고 2시간 동안 80대신 할머니께서 저의 위로를 받고 저랑 점심을 먹으러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 갑자기 아들이 자라니까 저희 약국을 안 오십니다. 그렇다고 제가 세상 재미있게 잘 살고 있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약국 망했다고 했죠. 아까 놀래던데 제가 투자도 망해봤어요. 이게 5천만 원 아닙니다. 앞에 공 하나 더 붙었죠. 제가 5억을 손실을 본 적이 있는데 살아남았어요. 왜냐면 사실 제가 주식 투자한 지 한 25년 됐는데 20년 동안 지켰던 철칙을 어겨서 대박이 난 적이 있어요. 코로나 때 그때 애플카 막 한참 할 때 제가 이거는 삼성전자가 9만전자 10만전자 간다 했을 때 비이성적인 투자 행위가 나오니까 그래서 처음 신용을 끌어다가 그러면 그 주식을 처음 한 사람들이 삼성전자 사고 싶으면 너무 비싸면 그 다음 뭘 살까요? 현대 아니면 LG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LG전자에다가 신용으로 왕창 박았는데 다음날 상한가를 쳤어요. 그래서 팔고 그 다음 현대차에 넣었다가 또 상한가 쳤어요. 그 약국은 망해가는데 한 일주일 없네? 장난 아니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정말 드디어 투자의 눈을 떴구나. 근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알았죠. 이게 내가 도파민을 잘못 쓴 예가 됐구나. 그래서 나중에는 한 2년 정도를 고생해서 억지로 버티고 하다가 나중에 그걸 놨어요. 사실 엄청 고통스러워요. 사실은 너무 다행인 건 제가 그 돈을 벌지도 못하고 날렸으면 정말 막 진짜 찢어지게 아플 건데 제 욕심을 놓는 게 사실 더 아팠어요. 근데 그날 끝나고 나서 집으로 가는데 집에 왔는데 저희가 3대가 한 집에 살고 있거든요. 제가 17살 때부터 소원이었어가지고 45살쯤에 이걸 실현을 했는데 이때 코로나 때 약국으로 힘들어하고 막 이렇게 고생하고 있으니까 저희 가족이 그 아빠 힘내라고 파티를 열어준 거예요. 저는 이렇게 하고 갔는데 그래서 너무 고통스러울 줄 알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죠. 아, 내가 불행하다고 행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구나. 내 불행이 내 행복을 막는 게 아니구나. 내 불행은 불행한 건 맞는데 이게 내 행복을 막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는 이 돈을 날려도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깨달음을 얻고 행복세를 했어요. 행복세. 제가. 그건 내 인생에 내 행복이 이렇게나 크니까 이만큼의 세금을 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난 뭘 할까 했더니 나는 어지간한 불행해. 약국도 망해도 불행하지 않고 돈을 날려도 불행하지 않고 별걸 다 해봐도 불행하지 않은 사람이 있으니까 나는 행복한 거 얘기해 줄 사람이 될 수 있겠다 해서 행복 실천 강사를 그때 하기로 했어요. 나 행복하니까. 그래서 제일 먼저 찾은 책 중에 하나가 행복한 사람들이 얘기를 나오면 다 이렇게 빅터 프랭클이라는 오스트리아 정신과 의사인데 2차 세계대전 때 나치 수용소에 갇혀요. 근데 갇히는 정도가 아니라 온 가족 중에 자기만 빼고 다 죽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럼 죽고 싶겠죠. 근데 이 사람이 살아남아서 딱 하나를 찾았어요. 내가 왜 살아야 될까? 살아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반대로 죽어야 되는 이유를 아는 사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살만한데? 나 행복한데? 해서 내가 왜 행복한 이유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그럼 내가 좋아하는 거 해야겠다 선언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약국 망하자 머리 빡빡 깎았잖아요. 저는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삭발이었거든요. 근데 약국을 하는 동안 삭발을 못 하잖아요. 가발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약국 망하자마자 이때다 하고 삭발했어요. 왜? 해보고 싶었던 거니까. 그리고 약국 하다 보면 주변 약사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나 내 인생에 소원이 있는데 한 달만 골프 원어스 쳤으면 좋겠다 해서 이왕 망한 거 한 달만 더 망하고 골프 만들 줄 알았어요. 제가 좋아하는 분들 만나면서 이게 제 스승님이신데 그 약사 선생님이신데 찾아가서 인사드리고 만나보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뭐 했냐?
행복을 마음껏 누리기 시작한 거예요. 저 맨날 바쁘게 지낸다고 생각했는데 애들하고 놀러 다니고 애들하고 시간 보내고 막 이렇게 보내다 보니까 뭘 깨달았냐? 사는데도 지장이 없는데 행복하게 사는데도 아무 지장이 없네. 물론 경제적인 고통은 있습니다. 근데 경제적 고통이 내 삶의 고통하고는 생각보다 먼 거리에 있어요. 내가 죽을 정도의 경제적 불행을 초래하지 않는 한. 그래서 생각을 했습니다. 내 행복에 필요한 게 그렇게 돈이 아닐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이게 일을 고민해 봤어요. 그럼 내가 열심히 일을 하다가 일이 안 되니까 돈을 또 벌려고 투자를 해봤는데 안 되는데 뭐지 이게 사는 거랑 행복한 거랑 뭐지 해서 내가 살기 위해 일할까 일하기 위해 살까라는 고민을 해버렸어요. 여러분들 살기 위해 일하세요? 일하기 위해 사세요? 부시장님. 일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은데. 그건 가능해요. 답을 해야 돼요? 원하시는 대로. 안 하셔도 됩니다. 그 생각 없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러면 끝나실 때 한번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팀장님은? 저는 일하기 위해서 살고 있어요. 일하기 위해 살아요? 둘 다 좋아요. 둘 다 좋은데 자 일하기 위해 사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이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삶을. 그래서 만성피로 증후군에 빠지고 번아웃 증후군에 빠지고 하죠. 저도 일했었어요. 저는 살기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살기 위해 일하는 사람이 일하려고 사는 사람처럼 살더라고요. 제가 일도지구에서 365일 약국을 4년 했어요.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 설날까지도 안 닫고 열어봤었어요. 진짜. 왜? 살기 위해 남보다 빨리 가려고 해봤는데 그러다가 번아웃 와서 약국 다 때려치고 신 적도 있어요. 근데 이 생각을 안 해봤어요.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뭘까?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뭘까? 돈 되게 많이 번 사람들 보면 의외로 많이 불행한 사람들이 많아요. 계속 제가 실제로 돈 엄청 많이 번 사람들 봤는데 제가 한 후배가 엄청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근데 45쯤에 너 이제 결혼해야지 했더니 이렇게 돈을 벌고 나니까 제 돈이 아까워서 결혼 못 하겠어요 하고 결혼 안 하더라고요. 왜? 내 돈을 함부로 쓸까 봐. 돈을 많이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진짜 과학적으로 증명돼 있어요. 무슨 있었는데 그런 거 곡선 까먹었고. 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인간이 내 생존을 영위하기 위한 돈이 없으면 정말 고통스러워요. 정신 승리가 안 돼요. 내가 당장 먹을 물이 없고 입을 옷이 없고 잘 집이 없으면 불행합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그럼 돈을 엄청 많이 번다고 해서 돈이 나를 더 행복하게 해주느냐?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그렇지도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을 많이 버는 게 나쁘다가 아니라 돈을 버는 고통도 엄청 커집니다. 제가 그 고통을 많이 겪어봤어요. 진짜로. 저는 한 10년 정도 하루 5시간 정도 자면서 제가 일을 3가지를 해봤어요. 강의하고 회사하고 약국하고. 왜? 돈 많이 벌면 더 빨리 행복해질까 봐. 그러다가 나중에 다 때려친 적이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 임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돈을 버는 노력과 내가 돈을 갖고 있는 기쁨이 딱 맞아 들어가는 상태. 이 정도면 괜찮게 벌고 괜찮게 일하고 있는 상태. 이 임계점을 잘 찾는 게 되게 중요해서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일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겠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약국 열심히 하다가 본계동으로 갑자기 날아간 이유가 뭐냐? 본계동에 사람이 별로 없어서였습니다. 열심히 행복하게 원하는 삶을 살 건데 좀 행복하게 일을 하려면 나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서 막 치이는 삶보다는 그래도 누군가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찾아올 수 있는 곳에서 저희 약국 인테리어가 전국 대상을 받았어요. 저희 약국 시스템이 전국 대상을 받았어요. 상금이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말 관광객들이 지나가다가 본계동 번영로잖아요. 이거 청담동에 있으면 좋을 약국이라고 그러고 저희 약국 그 후기에 CVS나 월그린 같이 생겼다고. 근데 제가 왜 거기다 갔다 갔냐면 제주도에 수많은 레스토랑들이 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국도 산까지는 아니지만 본계동도 괜찮겠다 해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유튜브에 번영약국 치면 이런 영상 나오는데 저희 약국에 2,000만 원짜리 커피 머신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오시면 제가 다 뽑아드릴게요. 대상 상금 1,000만 원 받아갖고 기부했습니다. 왜냐면 이 상패를 저는 13년 전부터 받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노력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행복하니까 노력한다는 거를 깨달아서 얻을 수 있는 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께서 즐거우셨으면 하는 이유가 의미를 갖는 거 좋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불행이 돼서는 안 돼요. 저는 노력을 되게 많이 해요. 사람들이 제 스케줄 보면 너무 바쁜 거 아니에요? 라고 하거든요. 근데 일은 진짜 바빠요. 근데 제가 안 바빠요.
왜? 즐거울 때만 일하니까. 즐거운 일을 이만큼 채워놓고 남는 시간에 일을 하는데 대신에 즐거운 에너지를 채웠을 때 그 에너지로 일을 바짝 하니까. 그렇게 하면 노력할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을 슬로건으로 만들어서 하기 위한 이유가 아침에 행복하게 출근을 해요. 그런데 그럼 하루 종일 일을 하면은 그 일이 나에게 내 삶의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즐거움, 행복에서 의미를 빼면 뭐가 남죠? 즐거움이 남잖아요. 그럼 집에 갈 땐 즐거운 기운으로 가면 좋겠다. 그래서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출근한 다음 행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집에서부터 행복을 찾고 나와야 돼요. 그게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도전 루틴입니다. 자, 제가 그러면 진짜 부자의 삶을 알아? 제가 실제 토목협회 회장님들, 회사 회장님들 골프장 세미나실에서 강의를 요청이 왔어요. 강의를 되게 주지도 않지만, 근데 정말 대단한 게 끝나고 나서 강의가 재밌었다고. 저 강의 지금 재밌지 않아요? 저에게도 의미가 지금 뭔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으니까 밥 먹고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좋아요. 너 이런 사람도 언제 만날 거야? 그래서 질문 2개만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렸죠. 첫 번째, 부자가 되면 뭐가 좋아요? 다 똑같이 말해요. 좋아하는 걸 할 수 있어서 좋아. 그러면 진짜 궁금한 건 이거였어요. 부자로 살면 뭘 하고 싶어요? 뭐가 필요해요? 그랬더니 시간이 많았으면 좋겠대요. 이분들이 50대 후반에서 70대 중반까지였어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대요. 자기 돈은 많은데 열심히 난 이거밖에 할 줄 모르는데, 제 강의 듣고 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우리 강사님 먼저 만났으면 이렇게 일만 하지 않았을 건데, 내가 이렇게 성공에 목매지 않았을 건데, 이제 봐서 아깝다. 지금도 연락드리는 분들 몇 분 계시거든요. 네. 이러고 결정했죠. 그러면 내가 부자가 되는 방법은 하나 있다. 나는 돈을 많이 벌 부자 되지 못하겠지만 좋아하는 일을 하는 시간이 많은 삶을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저는 사실 제 근무 시간이 다른 약사들보다 좀 적어요. 수입도 적어요. 제 또래에서 돈을 진짜 못 버는 약사긴 한데 돈으로 살 수 없는 뭔가를 샀죠. 제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저는 행복을 드립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긍정심리학을 공부하고 내가 원하는, 내가 쓰고 싶은 행복이 뭔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약국에 있는 게 돈은 더 많이 벌어요. 근데 이렇게 나왔을 때 제 행복을 마음껏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시청에 와서 여러분들 만날 거라고 상상해도 했겠어요? 정말 재밌어요. 저 얼마 전에는 시니어 TV 나가서 강연 촬영했거든요. 그것도 약사가 아니라 행복질정 강사로 참여했는데 완전 망했어요. 근데 뭐다? 저는 망하는 데 특화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덜 망할 일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됩니다. 자, 제가 행복하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한 거다. 이거 제 얘기가 아니고 연세대 심리학과 서원국 교수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보면 정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교수님인데, 지금까지 인간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인간은 행복은 살기 위한 생존의 도구일 뿐이다 라는 말을 하셨어요. 저는 진짜 이게 정말 제 인생에서 너무 획기적으로 다가온 이유가, 실제로 저는 행복하기 위해 살고 살기 위해 행복하거든요. 제가 이렇게 즐거운 이유는 뭘까요? 지금 제가 행복하기 때문에. 그래서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 행복한 거다. 내가 잘 살고 싶으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내가 왜 잘 살고 싶을까요? 아까 맨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잘 죽고 싶으니까. 이만큼 살았으면 죽어도 되겠다 하는 게 제 목표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3대가 함께 사는 행복한 집이 17살 때부터 소원이어서 저는 가족하고 시간을 제일 많이 보냅니다. 이 사진들이 뭐냐면요, 제가 강의하기 전에 꼭 행복해지려고 하는 의식 같은 거예요. 저희 아버지랑 어머니랑 또는 가족이랑 맛있는 거 먹고 수다 떠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도 방금 오기 전에 어머니가 이제 해주신 열무국수 먹었는데 강의 전이니까 술은 먹을 수 없고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심리주의자의 기법이야. 이렇게 깨닫자인데, 자, 이게 생리학적으로 가능한 이유를 설명해 보겠습니다. 다행히 18분 내로 할 수 있어요. 팀장님의 긴장감을 덜어주고 싶었습니다. 도전 루틴이라 그래가지고 행복 호르몬에 대한 거를 만드는 루틴이에요. 행복 호르몬을 크게 5가지, 바소프레신까지 이제 의리의 호르몬인데,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이 우리 몸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하는 호르몬이에요. 인간만 갖고 있는 능력인데 뭐냐면요, 모든 동물은 행복한 감정을 느낀 행위를 기억합니다. 인간은
행복한 감정을 느끼는 행위를 기억에 남길 수 있어요. 그 감정이, 그러니까 이 생각을 감정으로 남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하니까 뭘 해야지가 아니라 이게 행복하구나 하고 하시면 돼요. 제가 실제로 2년 넘게 쓰고 있는 방법인데 저는 아침에 제일 미친놈이 되어 있습니다. 왜? 아침이가 제일 행복하니까. 왜 아침에 왜 미친놈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아침에 행복하세요? 아니잖아. 저는 아침이 제일 행복해요. 지금은 굉장히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후거든요. 첫 번째 도파민인데 도파민이 이제 이 글씨가 색깔 쾌락이나 본능이나 욕구에 관한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이 도파민 하면 떠오르는 제일 중요한 말이 뭐죠? 중독입니다. 중독. 제가 얘만 빼고 다 중독돼 봤는데 사실 얘에 중독되면 안 되는 이유가 제 직업이 날아가 버리니까. 정말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도파민형 인간인지 생각했더니 사실은 도파민은 생존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하고 싶은 거, 내가 열심히 살고 싶은 거, 노력하고 싶은 거 이런 모든 에너지가 사실 도파민이에요. 대표적으로 도박을 얘기를 한다면 아까 제 투자에 실패한 이유가 뭐냐? 우리가 도박을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죠. 그건 일로 생각하는 거예요. 전두엽으로. 근데 이 뒤는 너무 좋은 거예요. 단 돈을 땄을 경우에.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돈을 쉽게 벌었어요. 그럼 내 생존에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그러니까 그걸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어떨 때마다 내 생명에 위협을 느낄 때마다 약국이 망하고 있으니까 이걸로 돈을 벌면 내 생존에 유리해지겠지. 약국이 더 망할수록 이걸로 돈을 더 벌어야 되겠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나쁜 예라면 올바른 예는 뭐냐? 저는 배민 라이더도 하고 있어요. 배달민족 라이더. 배달. 이게 도파민 기전이거든요. 배민 라이더 시스템이 물론 오토바이로 혼나니까 이제 차로 하는데 도파민을 만들고 싶을 때 커플 카운슬러도 하고 강사도 하고 다 하는데 왜 하냐면 제가 워낙에 도파민형 인간이에요. 저는 뭔가 하는 게 좋아요. 뭔가 재밌는 일이 있는 게 좋고 새로운 일이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걸 잘 쓰는 방법이 제대로 도파민을 만들어야 됩니다. 첫 번째가 콜드 샤워인데 제가 오늘 콜드 샤워 941점도 됐을 거예요. 언제 시작했냐? 아까 말한 그 손절을 친 날, 다음날 아침에 내가 뭔가 나에게 좋은 걸 하고 싶다. 죽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10월 1일 날 시작했는데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왜? 운동이 하기 싫어서? 둘 중에, 이것도 예능이었는데. 사실은 운동하기 싫으면 운동을 하는 상상만 해도 되고요. 콜드 샤워도 사실 우리 몸에 그 신진대사를 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내 몸에 도움이 되는 걸 하자 했다가 한 게 이게 저한테 맞아요. 최선의 고통이라는 책을 보면 진짜 나에게 어울리는 고통은 뭐냐면 잘 참는 고통이에요. 남들은 죽게 힘든데 나는 쉬운 거. 저는 빨리 뛰는 거는 정말 힘든데 찬불은 하루 종일도 맞고 있어요. 이게 저한테는 맞는 고통인 거죠. 두 번째는 생존에 유리한 행동을 해야 됩니다. 뭔가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 아까 배민 뛰는 게 뭐냐면 집에 있는데 일을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근데 뭔가 제가 뭔가 강의를 만들거나 글을 써야 돼요. 도파민 필요하잖아요. 그럼 뭐 하겠어요? 배민 뜁니다. 배민이 시스템이 되게 재밌는 게 처음에 한두 번은 잘 안 돼요. 근데 두세 번 하면 갑자기 그다음부터 계속 보내줘요. 그 슬롯 머신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즉시 환급성이가 랜덤이니까. 그래서 한 2만 원 벌면 4만 원 벌면 그거 들어와서 치킨 사갖고 들어옵니다. 애들도 먹어라. 저는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다음에 할 일이 있으면 바로 하세요. 이거 있어요. 우리 당연히 어떤 사람 보면 무조건 일 있으면 즉시 합니다. 미친 것 같아. 근데 나는 뭘 하더라도 하기 싫어요. 그렇죠? 근데 시간 지나면 하고 싶어요? 하기 싫어요? 하기 싫죠. 이게 우리 뇌에 되게 중요하게 박혀 있는데 어떤 일이든 해야 될 때는 바로 하시면 도파민이 나와요. 그리고 하다 보면 엔돌핀도 나와요. 근데 이 일을 미루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만 나옵니다. 코티솔이 이만큼 차면 이거에 대한 보상으로 쾌락 물질을 요구해요. 마약 중독되는 원리는 뭐냐? 되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이 중독에서 그 중독의 보상으로 마약을 손을 댔는데 나중에 도파민이 너무 높아지니까 도파민을 막기 위해서 코티솔 분비를 이렇게 끌어올려버려요. 그러면 마약이 끊기는 순간부터는 몸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고통이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일을 할수록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이 일이 나한테 스트레스가 아니라 그냥 하면 스트레스가 아닌데 안 하면 스트레스예요. 그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룬다. 저 일 되게 많이 미루거든요. 거짓말 같죠. 저는 일을 미루는 게 아니라 쉬는 걸 먼저 하는 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정말 일이 하기 싫다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쉬세요. 두 번째 강의에 나올 내용인데 말씀드린 건데 일을 하기 싫어하는 생각을 하는 게 그 스트레스예요. 근데 나 좀 쉬었다 해야지. 진짜 쉴 거야. 나를 위해 쉴 거야 하는 순간 쉬다 보면 일할 에너지가 생기는 거니까.
아, 해야 되는데 하지 마요. 안 할 거면 안 하면 돼요. 근데 해야 된다 생각한 순간 해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쉴 거면 적극적으로 쉬세요. 오늘 누가 저한테 물어봤거든요. 그렇게 바쁘게 어떻게 살아요? 일이 바빠요. 저는 안 바빠요. 실제로 저는 안 바빠요. 왜? 일을 해야 될 때만 하니까. 하기 싫으면 안 한다니까요. 어차피 스트레스 할 거면 망하는 게 나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지도 않으면서 해야 된다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의 몸도 망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안 하고 싶다? 적극적으로 쉬셔야 돼요. 그 다음에 같은 일을 하다가 나 매일 똑같은 일 해. 너무 짜증나. 너무 싫어. 네. 다양한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길을 우회하면 새로운 도파민이 생겨요. 약국에 맨날 타이레놀 주세요 하잖아요. 타이레놀 주세요. 그럼 몇 번을 팔아봤겠어요, 제가. 약사만 20년인데. 그쵸? 25년 되구나. 타이레놀 몇 번인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때마다 한 30가지 방법이 있어요. 혹시 타이레놀 있어요? 역시 있습니다. 타이레놀 주세요. 이 약은 비상약인데요. 비상시에 생각나게 다시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하시면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방법을 찾아서 하시면 돼요. 그냥 어차피 일은 잘할 거니까. 콜드 샤워를 하는데 진짜 콜드 샤워할 때 할 정도 되면 고통이 약간 코티솔이 이만큼 빡 터져요. 그럼 그 다음 보상으로 뭐가 나온다고 했죠? 도파민. 그래서 우리 옛날 어르신들이 맨날 혼자 밖에 나가서 찬물로 머리 감은다면서 야 일어나 이게 뭐냐면 자기만 도파민에 취해 있는 거예요. 그럴 땐 여러분도 얼른 머리에 찬물 뒤집어 씌우고 나도 일어났어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가 배민 뛴 건데 제가 이제 설날 때 이번 설날 때 아무것도 하기 싫어가지고 했는데 배민이 설날에는 또 할증이 붙어서 얼른 2시간 동안 10건 뛰고 4만 원 갖고 치킨 3마리 사갖고 집에 와서 던져놓으면 이게 도파민, 옥시토신, 세로토닌, 엔돌핀이 한꺼번에 다 터지는 그 기전이 됩니다. 두 번째가 옥시토신이에요. 옥시토신 혹시 여기 생물 전공하신 분 있어요? 이과 출신 있어요? 옥시토신이 이제 그 자궁수축 호르몬, 뭐 유즙 분비 호르몬 이렇게 하는데 이게 원래 맨 처음에 발견된 게 출산할 때 꽉 자궁 수축하기 위해서 나온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뭐냐면 사실은 사랑의 호르몬, 애착의 호르몬, 유대감의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엄마들이 임신했을 때 나도 모르게 행복해지는 거 있죠. 아기 모유 수유하는 거 정말 힘든데 행복하게 느끼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뇌가 속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 애를 못 키우니까. 그래서 이 애착의 호르몬이 나오는데 저는 이걸 할아버지 할머니 호르몬 그냥 무분별합니다. 이 옥시토신이 뭐가 문제냐면 전쟁광을 만들어요. 이 사람이 나쁜 짓 하는데 이 사람이 나쁜 짓 하면 유대감이 생겨서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사기꾼이 제일 많이 쓰는 호르몬이 옥시토신이에요. 일단 와서 친해지잖아요. 그렇죠? 옥시토신 만드는데 이거를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인간은 무리동물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가장 중요한 지능이 사회지능이에요. 혼자 있으면 죽어요. 로빈슨 크루소가 쉬운 것 같잖아요. 실제로 혼자 있으면 미칩니다. 그래서 항상 애착 인형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여러분들 가족하고 포옹하세요? 안 해요? 그럼 여러분들 옥시토신 결핍이에요. 여러분들 항상 불안하고 우울하고 힘들 수 있어요. 저는 저희 애들이 제가 우리 아들 우리 딸 이렇게 안으면서 행복에 대한 얘기 해줄까? 그러면 우리 너무 행복해. 우리 너무 행복해. 아빠가. 저는 이미 행복해요. 아 행복해 이러면서 저희들끼리 하거든요. 그만큼 많이 안고 사랑한다는 말 되게 중요한데 여러분들 뭐 부모님 계시고 안 계실 수도 있지만 이거 끝나면 꼭 전화 한 번씩 하세요. 우리 부모님 언제 안 계실지 모릅니다. 제가 제일 잘하고 있고 제가 제일 행복한 건 뭐냐? 저는 아버지 어머니가 내일 돌아갈 수도 있고 오늘 끝나고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항상 사랑한다는 말을 해요. 그거 꼭 안 씁니다. 저도 처음에 어색했는데 이거 하고 나면 제가 좋아요. 옥시토신이 마음껏 나오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일하시면서 위로하고 칭찬 많이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옥시토신의 효능입니다. 칭찬한 사람은 옥시토신이 나오고요. 칭찬받은 사람은 세로토닌이 나와요. 일을 교육을 할 게 아니라 감정으로 하는 거예요. 일은 매뉴얼로 교육받는 거죠. 근데 일을 서로 할 때는 내 감정으로 주고받는 거예요. 그게 유대감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일상 대화를 많이 하세요. 특히 직장 동료랑 윗사람, 뒷담 말을 몰래 많이 하세요. 옥시토신 나옵니다. 뭐 어쨌든 윗분들은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지 다 이제 퇴직하실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시장님도 가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화를 많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기분 좋은 대화가 옥시토신에 제일 좋아요. 우리끼리는 뭔가 맹목적으로 범죄를 저질 일도 없고 남을 비하할 일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게 아까 말한 옥시토신. 제가 행복하게 강의를 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해보세요. 진짜 아닌 것 같은데 좋아. 아닌 것 같은데 좋아요. 세 번째가 세로토닌입니다. 세로토닌 행복 호르몬 그러면 세로토닌 맨 처음 나와요.
세로토닌 그러면 세로토닌이 많으면 대표적으로 이시영 박사님이 40년 세로토닌 연구하셨는데 세로토닌은 진짜 대단한 호르몬인 게 식욕도 조절해주고 수면, 잠 많이 자면 세로토닌 높아져요. 저는 그다음에 자존감, 자신감, 그다음에 인지 기능도 좋아집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머리가 멍한 것 같아 자면 돼요. 실제로 세로토닌이 높은 사람들이 스트레스 호르몬이나 도파민도 조절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도파민 과잉형이다 할 때는 저는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행동들을 여러 가지를 해요.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책 읽기예요. 책을 읽으면서 책을 읽기 전부터 내가 성장한다는 걸 깨달을 때마다 세로토닌이 엄청나게 터집니다. 근데 정말 웃긴 게 이 세로토닌이 가장 최악의 불행 호르몬이에요. 우리가 자존감이 높아질 때는 언제냐면 남보다 나을 때잖아요. 그래 내가 쟤보다는 좀 낫지 않아? 그쵸? 근데 세상에 1등은 한 명밖에 없다는 거. 나머진 전부 남과 비교할 때 불행해집니다. 사실 세로토닌이 무리동물에서 제일 필요한 이유가 예를 들어서 무리동물에서 죽을 위기에 한 명이 처해야 돼요. 그게 내가 아니어야겠죠. 그러니까 내가 남보다 나아야지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냥 비교를 하면은 불행하니까. 그래서 근데 인간한테 비교하지 마라고 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본능상 불가능합니다. 남과 비교하는 대신에 나와 비교하시면 돼요.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그래도 내 인생에 버팀목 있지 않습니까? 진급. 내가 예전보다는 직급이 높아졌고 내 미래는 더 올라갈 거고 그러니까 내 과거보다 나아진 현재 내 현재보다 나아질 미래를 생각하시는 게 그게 횡적 비교입니다. 자, 그럼 이런 거 말고 더 쉽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 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알아서 몸에서 세로토닌도 나고 요즘 잠 잘 못 주무시는 분 있으세요? 홈쇼핑에서 멜라토닌 사보신 분. 이 멜라토닌이 세로토닌에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들 알람 시계를 3번 이상 키면 3배로 넘습니다. 저희 집엔 알람 시계가 없어요. 저는 눈 뜨면 일어나요. 왜냐면 세로토닌 그 알람 시계 코티솔 우리 몸에 자동으로 그 알람 시계가 있어요. 코티솔 부신피질 호르몬인데 얘는 총량이 정해져 있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갑자기 열심히 일해야 되고 막 힘들지만 최고 다 해야지 하는데 알람 시계 여러 번 키고 나면 이렇게 하고 된다. 뭔가 해야 되는데 의욕이 아니에요. 힘이 없어요. 누가 뭐라고 해도 멍 때리고 있어요. 근데 얘가 노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예전에 알람 시계를 10개씩 해놓고 자서 지금 이거 벌써 늙었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안 늙으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게 코르티솔이 없으면 우린 죽어요. 자는 동안에 누가 안 깨워지면 우리 몸을 못 깨우면 그대로 죽습니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일어나면 그다음 아드레날린 열받을 때 아드레날린 올라오거든요. 우리 몸을 열받아서 깨우게 합니다. 그럼 그러자마자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게 세로토닌을 높이는 건데 밝은 빛을 바라보면 우리 뇌에는 세로토닌이 자동으로 생겨요. 자존감을 공짜로 올릴 수 있는 이 방법이 햇볕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어르신들 보면 무조건 앞에 밖에 나와서 걷잖아요. 저 사람들은 뭐하러 저럴까 하고 있잖아요. 우리 그렇죠? 자기도 바쁜데 실제로 일어나자마자 밖으로 돌면 그날의 세로토닌이 굉장히 많이 채워집니다. 이 세로토닌은 잘 때 되면 멜라토닌이 돼가지고 잘 때 되면 알아서 졸립니다. 제가 왜 어젯밤 9시 잤는지 아시겠죠? 저는 잘 졸립니다. 왜? 저녁에는 행복하지 않으니까. 세로토닌을 다 써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오니까. 저는 누우면 자요. 저희 와이프가 하루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옆에서 저는 잘 때 계속 말하거든요. 저는 하루 종일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계속 말하니까 와이프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잠 좀 자자 이러고 봤는데 잠들고 있더래요. 3초 걸린대요. 오늘 아침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이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7시 와이프를 하니까 800에 이렇게 한 6시 55분쯤에 쓱 넣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가 이제 깨어나면 또 말을 겁니다. 와이프가 저를 쳐다봐요. 당신은 말하려고 깨놨냐고. 그래서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이 전구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행복해지게 하는 사이클은 바로 일어나서 햇볕 보고 잘 다니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해야 될 일 바로 하면 도파민과 엔도르핀이. 안 하면 코르티솔이 자꾸 반복되는데 코르티솔은 뭐다? 아침에 코르티솔이 이만큼 채우고 나오면 저녁에 도파민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루 종일 열받은 날은 저녁에 술 땡기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자연을 만나고 두 번째, 자 그럼 도저히 내가 햇빛을 못 보겠다. 나는 그 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밥을 천천히 드세요. 저는 천천히 많이 먹는 사람이지. 천천히 씹으면 저작 운동이 세로토닌을 만들어요. 재밌죠? 우리 몸에 세로토닌 버튼이 있는 거예요. 천천히 씹으면 세로토닌이 막 나와요. 그래서 왜 채소를 많이 먹는 사람들이 행복한지 아세요? 채소 그냥 삼킬 수 있어요?
양배추 그냥 삼키면 죽어요. 예. 최대한 많이 집어먹는 음식을 같이 넣어주면, 그러니까 고구마나 감자나 이런 것도 그냥 삼킬 수 있어요. 우리 고구마도 마실 수 있어요. 고기도 마실 수 있어요. 근데 채소만큼. 그래서 천천히 오래 씹어 먹는 거. 세 번째는 명상입니다. 저는 출근할 때마다 항상 명상을 해요. 운전하면서. 오늘 점심 뭐 먹지? 왜 웃죠? 명상은 뭐냐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상상을 하는 겁니다. 번영약 저희 블로그 보시면 번슐랭 가이드라고 봉계동 점심 맛집이 저희는 엄청 진지해요. 아니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하시면서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약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점심 메뉴 정하는 게 저한테는 제일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점심만큼은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아침에 점심 메뉴 정해놓으면 점심시간이 다가오면서 가슴이 콩닥콩닥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업무 일정표에 뭐가 있냐면 이번 달에 먹은 음식을 다 적어놔요. 왜? 똑같은 거 여러 번 먹으면 안 되니까. 최소 2주 간격 넘어간 것 중에 굉장히 땡기는 거, 오랜만에 먹는 거. 왜냐면 도파민 레벨이 떨어져 있어야 먹었을 때 갑자기 이만큼 엔돌핀이 치솟습니다. 저희 되게 과학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불행의 그 남과의 비교 호르몬을 나와의 비교 호르몬으로 만드시면 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엔돌핀. 너무너무, 그러니까 면역 체계도 활성화시키고 통증도 완화시켜주는데 얘네들 잘못 쓰면 이제 운동 중독증 환자들 있잖아요. 이 경우가 너무 좋으니까 애들처럼 다리 부러져서 뛰다니는 게 엔돌핀 정도예요. 죄송해요. 3분만 더 쓸게요. 엔돌핀 올리려면 일단 웃어야 돼요. 그냥 이게 아니고 진짜 숨차게 웃어야 돼요. 운동할 때도 숨차게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죠. 기꺼이 하면 엔돌핀이 나오지만 안 하면 뭐가 나온다?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칭찬을, 셀프 칭찬도 많이 하세요. 저는 항상 강의를 하러 오기 전에 야, 네가 이렇게 뭐 어쩌다 여기까지 이렇게 하냐? 너 진짜 대단하다 이러면서 오거든요. 실제로 저도 오늘 이 기분이 뭐냐? 와, 내가 이 여러분들 이렇게 즐겁게 하다니. 사실 저를 부르는 몇 분께서 과연 될까 하는 표정이었어요. 우리 쉽지 않습니다. 예, 하면서. 근데 저는 뭘 하려고 했냐면 저는 제 목표 중에 하나가 그 공공정책 거기 어디더라? 그 연수원에 보고 싶은 강사가 되는 게 제 목표 중에 하나예요. 오늘 강의 재밌거든요. 이제 책도 쓸 거니까. 그래서 하고 기분 좋아지는 음식도 드시면 돼요. 근데 다만 엔돌핀은 막 쓰시면 안 돼요. 비상약처럼 내가 정말 마음이 아플 때, 몸이 힘들 때 쓰셔야 돼요. 이유가 뭔고 하니 사실은 웃을 때 엔돌핀 나오는 이유는 유쾌해서가 아니라 너무 힘드니까 숨을 못 쉬어가지고 괴로울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웃을 거면 미친 듯이 웃어야 돼요. 운동할 때도 숨은 일단 차야 돼요. 숨 차는 게 괴로운 게 아니라 숨이 차야 엔돌핀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것처럼 도파민, 엔돌핀, 그 다음에 칭찬받는 사람은 엔돌핀, 하는 사람은 옥시토신 증가하니까 많이 하세요. 일을 시킬 때 얘를 잘 시켜야 돼 그러면 방법을 가르쳐주지 마시고 일단 시켜보시고 칭찬 많이 하시면 돼요. 내가 일을 잘하고 싶다 그러면 내가 못하면 어떻게 하지 아니라 내가 제일 잘하겠지 뭐 하고 하시면 돼요.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도 일단 말했습니다. 제가 제일 잘할 거예요. 왜? 저밖에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행복 호르몬도 한 가지 쓰는 게 아니라 행복 호르몬이 하나를 쓰면 다른 게 나와요. 우리가 나한테는 돈 못 쓰는데 남한테 돈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옥시토신입니다. 특히 엄마들이 가족한테 쓰는 돈이 옥시토신 때문에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부 열심히 해라가 아니라 공부를 참 너가 진지하게 너의 노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했을 때 아이는 자기의 노력에 대한 세로토닌이 생기고 그 하는 사람은 옥시토신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계속 웃기는 이유는 저는 엔돌핀 너무 좋아하는데 운동을 싫어하니까 개그로라도. 지금 제 강의도 숨차잖아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웃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저희 선생님들 모임에 간 거고 저희 약국 캐시, 저희 아버지 재밌는 게 한, 미, 중 요리사가 일본이에요. 근데 제가 재밌는 게 다 어설프게 3개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통역을 중간에 하다가 나 좀 멋진데 하고 찍은 거예요. 이게 제가 약국 망했을 때 학발한 건데 왜 그랬냐면 지금 지나 보니까 너무 죽게 괴로우니까 저한테 엔돌핀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나에게 필요한 게 뭐냐, 내 생존에 필요한 게 뭐냐, 내가 좋아하는 걸 해야겠다, 내가 해보고 싶은 걸 해야겠다 해서 그날 머리 깎았더니 저희 애들이 지금은 이 정도 오지 않는데 아빠 빡빡한 머리에 손 올리고 싶다 해서 얼른 사진 찍어놨어요. 강의자를 쓸지 몰랐지만 너무 슬플 때입니다. 약국도 망하고 다 망했을 텐데 보세요. 행복하니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행복 호르몬 사용할 때 주의하셔야 될 건 즐거움만 있거나 의미가 있으면 안 돼요. 만약에 의미 있는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즐거움을 찾으려고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루 종일 의미 있는 일을 한 다음에 즐거움이 너무 없으면 저녁 때 끝날 때 한 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든 쾌락을 채우려고 하는데 그게 매일매일 이루어지지 않아요. 즐겁기만 한데 의미가 없어도 생활은 인생은 무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나의 노력이 내 인생에서 배신하지 않게 하려면 즐거움과 의미가 있는 삶을 찾기 위한 행동을 먼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저는 아침에 행복하려고 합니다. 왜? 하루 종일 내가 잘 살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아는 행복 호르몬 루틴인데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애들 밥 차리고요. 그 다음에 운동하고 콜드 샤워하고 부모님 한 번씩 껴안고 옵니다. 이게 최근 일주일 동안 저희 애들 차려준 밥이에요. 이때 옥시토신과 세로토닌과 도파민과 엔돌핀이 다 터집니다. 왜? 저 잘 만들죠. 저 지금 세로토닌 높아졌겠죠. 우리 애들이 공부로 스트레스 받을 때 맛있는 음식이라도 먹으면 그리고 이런 대접을 받는 사람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자존감이 올라가면 공부하는 게 즐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세로토닌을 올려주는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차릴 때 근데 이걸 꼭 해야 되나가 아니라 할 거면 바로 그리고 우리 애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애들이 자존감을 높여줄 수 있게 해주시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아침에 끌어올리는 호르몬을 저 큰일 났네. 5분 더 쓸 거예요. 퇴근할 때까지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이 집에 갈 때 사라져야 돼요. 그래야 빨리 잡니다. 그래서 오후가 되면 행복하실 필요 없어요. 왜?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그렇게 업무에 시달렸는데 행복하면 그게 진짜 미친 거예요. 이게 조증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아침엔 행복하고 저녁엔 빨리 자고 싶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럼 직장에서 가능해? 네, 가능합니다. 1터가 3터라도 저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커피부터 커피 머신. 차는 600만 원입니다. 제 차는. 호텔 여행 가는 거 좋아해서 라운지 맛부터 깔고요. 그 다음에 하이파이브 하고 점심 메뉴 골라요. 번슐랭 가이드 있잖아요. 실제로 저희 카톡으로 3차 투표 가요. 그리고 한가하면 삶은 정답의 문제가 아니라 선택의 문제다. 어떤 삶을 살고 싶냐? 이게 저한테 하루 종일 숙제입니다. 나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 살고 싶어? 맞아. 그럼 마음대로 해라. 하고. 오늘 사람 장사 안 돼? 그러면 감동과 웃음의 파티다. 이러면서 막. 그래서 하루 종일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오는 삶을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약국에는 저는 제 블로그에 글 한 80개, 90개 돼 있거든요. 공짜 행복 즐기고 저희 매니저님은 불행한 나라의 앨리스예요. 보통 우리 불행하게 살잖아요. 저희 매니저님 갑자기 비 오는 날 우중충한 날에 갑자기 저를 보더니 약사님 왜? 했더니 너무 행복해요. 그래서 당신도 드디어 미쳤군요. 그리고 이제 저희 메뉴 고르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부터 행복해야 저녁까지 잘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잘 살고 싶다면 아침에 내 기분을 최대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그러면 이게 그냥 마음대로 되냐? 생각보다 마음대로 안 돼요. 그렇죠? 우리 인생이 계획대로 되지 않죠. 특히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이게 그르칠까 봐 안 그르치지 마시죠. 근데 실제로 아세요? 99%의 유니콘 기업은 의도적인 전략으로 성공한 게 아니고요. 했다가 망했는데 그 다음 결과를 갖고 창발적 전략을 통해서 성공한 그룹들입니다. 페이스북이 4번째 회사예요. 마윈은 영어 선생님 되려다가 망했어요. 못 통과해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는 지금 제 의도로 이렇게 오지 않았어요. 저는 제 삶이 계속 저를 이렇게 끌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망할 때마다 망한 이유를 찾았더니 계속 망해도 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왔을 때 망할 수 있으니까 온 거지 실패하면 안 됐으면 못 왔겠죠. 그러니까 망해도 되는 삶을 사는 게 내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목표를 이룬 사람이 아니라 목표를 만든 사람이래요. 이거를 하버드 대학의 경영학 교수가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오늘 아침에 내가 행복해졌으니까 뭐든 해보겠어. 실패하면 어떡해? 다른 거 또 하면 되지. 여러분들이 저는 진짜 그래요. 저는 약국은 안 망할 거니까 약속했거든요. 근데 망했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범죄만 안 저지르면 이 일에서 잘릴 일은 없잖아요. 그러면 망해도 돼요. 근데 하고 싶은 일로 망하세요. 하고 싶은 일로 성공하면 진짜 그게 내 일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일을 할 때 제일 하셨으면 하는 거는 뭐냐? 절대로 노력해서 행복해지지 않으니까 행복한 다음에 그 힘으로 노력하시면 됩니다. 그 일이 내가 원하는, 아까 말했죠. 즐거움과 의미가 합쳐진 일이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일을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일하시거나 원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는 행복하게 사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과 삶이 하나가 됐잖아요. 덕업일치. 행복 실천가이자 행복 강사인 오원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